엄마 국어입니다. 10분 국어. 벌써 사회문화 11번째. 사회문화가 총 14개니까. 사회문화가 11, 12, 13, 요 3개가 상당히 까다로워요. 여긴 정신 바짝 차리고 읽어야 되고, 사실 한 번 읽고서 뭔가 문제를 풀 수 있는 상태. 수능 날은 그렇게 만들어야 돼. 근데 지금은 연습 과정이니까 한 번 읽으면서 적어도 정리는 할 수 있는 이런 상태. 이 정리하라고 하니까 어떤 애들은 이 본문을 그냥 그대로 다 써. 아니야. 한 단락의 핵심적인 내용들만 뽑아내는 거, 그게 우리 국어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지문들은 실제 많지 않아. 그래서 리트를 보면은 리트라고 다 법 있는 거 아니거든. 거기 보면 법 지문이 리트 한 회당 한 2개에서 3개가 법 지문이야. 그거를 문제는 풀 필요 없어. 읽는 거를 읽고 정리하는 거를 훈련하면은 이런 지문 수능에 나왔을 때 충분히 대비를 할 수 있다. 자, 신경 써갖고 한번 가봅시다. 그 법률 용어들이 막 날아다녀. 입법은 입법기관이 일정한 절차에 따라 법령을 제정하는 걸 의미한다. 이 초등학교 때 배운 내용이지. 자, 넓은 의미에서는 입법기관이 다양한 의사를 수렴해서 법령에 반영하는 과정이다. 여기까지 괜찮아. 입법에는 법령을 실제로 작성하는 행위가 포함되어서 행정이나 사법과는 구분된다. 그 입법기관, 행정기관, 사법기관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입법권은 국회의 권한이지만 분명히 삼권 분립이라고 했는데 입법을 정부도 할 수 있더라. 오호. 그래서 크게는 2개. 의원 입법, 정부 입법이라고 나누는데 정부 입법은 또 2개로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하고 행정 입법으로 나뉘더라. 그 중에서 행정 입법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3개로 또 나눈다. 하여튼 법지문은 그 분기되는 지점들을 잘 기억을 해야 돼. 자, 입법이라는 건 법을 만드는 건데 의원도 입법하고 정부도 입법한다. 근데 정부가 입법할 때는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는 거하고 행정 입법이라는 게 있더라. 입안을 할 때는 국회의원이 하는 거를 의원 발의, 정부가 하는 것을 정부 제출. 그래서 의원 발의는 여론, 의지, 정책에 따라서 입안되고 정부 제출 법률안은 정책 시행과 관련해서 필요하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지. 실제로 실행하는 거는 정부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따로 또 필요한 거는 어쩔 수 없이 그 정부 입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부 입법이라는 거는 정책 목적을 달성하려는 점에서 정책 결정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어떤 정책을 실행하는데 이 법치국가에서 법이 있어야 그 정책을 실행할 수 있거든. 그래서 얘도 입법하고 얘도 입법한다. 근데 그거를 절차를 따로 규정한다. 아무렇게나 막 하면 안 되니까. 자, 여기서는 이제 입법 절차 가봅시다. 선생님이 미리 번호 써놨어. 1번에서 9번까지. 뒤에는 EBS에서 표도 작성을 해놨어요. 여러분이 할 일은 쭉 같이 읽으면서 이제 이런 내용이구나. 뭐 100%다 머릿속에 저장은 안 될 거고 나중에 이걸 뭐 그대로 내지는 않을 거냐. 이거를 잘라가지고 출제를 했을 때 이게 먼저고 이게 왜 나중에 나와야 되고 하는 것만 끄집어낼 수 있으면 되지. 옛날처럼 단순하게 맞냐 틀리냐 이렇게만 내는 게 아니라 이제 추론 문제를 출제를 하기 때문에 또는 추론 중에서 좀 어려운 거 숨겨진 추론 안 보이는 거를 출제를 하기 때문에 어느 논리 같은 것들을 자기가 머릿속에서 끄집어낼 수 있어야 돼. 자, 과정을 한번 가봅시다. 법률안을 먼저 만들어. 그러면은 관계기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법을 만들었는데 뭐 환경에 대한 법률이야.
강에다가 똥물 버리면은 징역 3년. 그럼 환경부에서만 그 법을 만들고 끝나나? 아니고 그거를 이제 경찰이 어떻게 체포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법을 처벌을 한다 이런 게 나와야 되니까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야 된다고. 자, 그러면은 입법 예고, 그러니까 명령을 내리는 거니까 국민한테 알려야지. 그리고 의견을 이거 똥물 버렸는데 징역 3년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의견도 수렴하고. 그래서 40일 이상 진행한다. 자, 입법 예고가 시작이 되면은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규제심사라는 거는 규제가 있는지 없는지, 규제가 있다면 이게 적절한 건지, 그러니까 규제가 없어도 안 되지만 또 너무 심하거나 너무 많아도 안 되지. 그 다음에는 똑같이 4번을 해서 영향평가도 같이. 그래서 이 명령이 이제 시행되면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고,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한강에 똥물 버리면은 감옥. 뭐 괜찮지. 법이 이렇게 딱 정해지면은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한강에 안 버리고 북한산에 버리거나 뭐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영향도 살펴봐야 된다. 자, 그렇게 해서 입법 예고가 끝나서 40일 동안 그러면은 법제처가 심사 이 문구가 맞는지 기간이 맞는지 이 법제처라는 데가 법률 문구를 정확하게 가다듬는 기관이야. 그 다음에는 차관들이 모여가지고 차관이라는 거는 장관 바로 아래 실제 실무를 하는 사람들이지. 그 사람들이 먼저 얘기를 하고 국무회의는 당연히 누가 들어가? 장관이 들어가지. 그래서 장관들하고 국무회의는 사실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다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얘기하고 제출한다. 그래서 국무회의를 거친 것이 대통령제가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이제 도장 꽝 찍으면은 끝나냐 아니고 관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신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하지. 여기에다가 법률 제 123번 이거를 시행하겠다. 그래야 이제 효력을 가지더라. 쭉 설명해놨고 이런 글들은 스스로 읽으면서 이제 정리 이 작업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아니다 이거 말 어려운데 그러면은 그 유튜브에서 이 부분만 딱 잘라가지고 한 2번이고 3번이고 들어요. 그래야 이렇게 돼갖고 왜냐면 이 내용이 바뀌어 안 바뀌어? 다른 지문에 나와도 안 바뀌어. 그냥 EBS에서 가장 스탠다드한 표준을 갖다 놓은 거라고. 그래서 요거는 다시 한번 들으면서 기억을 한다. 자, 이제 행정 입법으로 갑시다. 아까 대통령령, 그 다음에 국무총리령, 부령 요 3개였지. 자, 차이가 있대. 여기는 국회 심의 의결 이게 필요가 없어. 그래서 차관회의, 국무회의 거쳐가지고 바로 관보에 게재하면은 효력을 지닌다. 대통령령은. 자, 총리령, 부령은 심사가 끝나면 여기를 거치지 않아. 여기를 거치지 않고 여기는 거쳤지. 여기는 거쳤는데 여기는 이거를 거치지 않고 바로 관보에 간다. 이런 포인트들. 여기는 거친다. 여기는 안 거친다. 이런 차이점들. 그 다음에 당연히 부령은 이제 장관의 결재, 총리령은 국무총리 결재. 이 정도면 충분히 차이점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법률에는 정책 시행을 위해서 상세히 규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규 명령에다가 세부 사항을 나머지는 그 밑에서 알아서 해라. 자, 이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에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는 하위 법령에서 정해야 당연하지. 어떤
헌법 1조 만들었는데 헌법 1조인데 이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세부 사항을 얘기한다. 그 세부 사항을 정해야 법률을 시행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부칙으로 공포일로부터 시행일까지 유예기간을 보통 6개월 정도를 둔다. 그래야 이것저것 따져가지고 구체적인 시행안을 만드니까. 법이라는 게 복잡해요. 자, 입법을 추진하는 행정기관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데 특히 헌법이나 상위법률, 그러니까 꼬리를 만들었는데 얘가 이거를 어기면 안 되지. 요 얘기야. 그 다음에는 정책 의지를 정확하게 반영을 해야 되고 이렇게 대통령이 뭐 국민들 세금을 깎아주겠다 의지를 반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절차를 구체적으로 왜냐면 국민들이 한두 명이 아니지 이놈 다르고 저놈 다르고 하니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정해줘야 되지. 예를 들어갖고 뭐 강원도에 산불이 났어. 근데 대통령령으로 요 산불 난 동네에다가 세금을 깎아주겠다. 근데 그거를 구체적으로 안 하고 대충 강원도 세금 깎아줌. 강원도에 불난 동네가 여기밖에 없는데 나머지 이만큼도 세금을 깎아준다? 말이 안 되는 거지.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복잡하죠? 한 번, 두 번 더 들으면서 스스로 정리. 자, 아까 1번에서 9번까지였는데 EBS에서는 좀 짧게. 자, 법률이 위반되면 관계부처가 회의를 하고 입법 예고 아까 40일 한다고 했지. 그 다음에는 규제 심사하고 영향평가 있다고 그랬지. 그 다음에는 이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하고 차관회의, 국무회의 거쳐서 대통령이 서명하고 마무리. 요게 정부 제출 법률안. 자, 정부 입법 법률안 제출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법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법률은 국회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이 서명하고 그리고 공포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는 국회 의결을 거치지. 그래서 국회 제출을 통해서 의결을 해야 된다. 자, 근데 행정 입법은 일반 명령의 성격을 가지는 거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당연히 국회를 거치지 않지. 아래에 있는 법률이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확인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좀 어렵지만 이 법지문은 어쩔 수 없어. 익숙해질 수밖에. 수능에서 법 또는 경제야. 거의 이게 지금 사회문화지문인데 사실상 최근 수능을 보면은 거의 법 절반, 경제 절반, 어쩔 때는 법, 경제 합쳐진 거 이렇게 출제를 하게 되니까 익숙해지는 수밖에 없다. 아, 나 법 나오면 짜증나. 그러지 말고 아까 선생님 얘기한 대로 EBS 있는 거는 일단 당연히 공부하고 그 다음에 최소 5개년 기출에 있는 법집은 정리하고 난 그래도 힘들다 하는 사람들 리트 지문에 있는 거 정리하고 그 다음에 여러 실무를 통해서 훈련하면 극복 가능합니다. 싫다고 도망가면 점수 안 나옵니다. 여러분의 능력을 믿습니다. 구독, 좋아요, 엄마 국어.